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 23일 만에 3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제 경찰을 보면 두렵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정치 중립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적법한 체포였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석방 23일 만에 다시 조사를 위해 영등포 경찰서를 찾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수갑을 찬 채 경찰차를 타고 왔던 지난 2일과 달리 걸어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경찰을 보면 두려움을 느낀다며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 한 2~3평 정도 될까요? 거기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까 이렇게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은 정치 중립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고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체포는 적법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적법성이 의심받는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어 출석 요구를 3차례 더 했다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적부심 법원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경청할 만한 가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체포는 적법하다. 일부 보수단체는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3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마친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추후 조사나 구속영장 추가 신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불구속 송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주환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실종됐다는 신고는 올해 들어서만 5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162건에 대해 조사 중인데요. 경찰은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대상자들의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범죄 관련성과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면밀히 확인 중입니다. 양국이 합의한 코리아 전담반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도 논의 중인데요. 정호진 기자입니다. 올 들어 캄보디아에서 납치나 감금, 실종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과 외교부에 513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 중 대상자가 귀국하지 못한 건 218건이며 특히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건 16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3명 중 1명은 감감 무소식인 겁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16일부터 국외 납치, 감금, 실종 특별 자수기관을 운영 중인데 현재 태국에서 11건, 베트남 8건, 필리핀 7건 등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대상자들의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범죄 관련성과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중입니다. 캄보디아와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 인터폴 등과 공조 협의체를 꾸린 경찰은 다음 달 11일 초국경 합동작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지 검거, 소탕작전 개념은 아니고 피의자 명단이나 신원 및 소재 등을 공유하는 작전회의라는 설명입니다. 이 합동작전을 통해서 초국경 범죄에 이 공조협의체가 적극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편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과 24시간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현장엔 가급적 함께 출동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입니다.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한 대기업 사업장에서 새 아이를 둔 30대 젊은 가장이 급성 백혈병으로 최근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이 고위험 화학물질에 노출됐기 때문이라며 산업재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소견서를 보면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 골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백혈병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반면 회사 측은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아들이자 남편이었던 박모 씨. 지난 10월 17일 불과 31살라는 나이에 박 씨는 어린 새 아이와 아내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2배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아이들이랑 노는 것도 그만큼 2배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느 하나 이렇게 기울여지지 않게 하려고 되게 노력. 박 씨의 사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가족들은 박 씨가 지난 2019년 충남에 있는 한 대기업 화학회사에 취직했는데 당시 담당했던 업무가 벤젠 등과 같은 고위험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곳이었고 결국 병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증하는 쪽에서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는 그런 업무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취급 물질에도 벤젠이라고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벤젠을 취급했다. 박 씨의 의사 소견서에는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 골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백혈병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혈병 진단 이후 항암 치료와 조혈모 세포 이식 등을 시도했으나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박 씨가 실험실에서 근무했고 모두 배기장치가 설치된 곳이었다며 또 벤젠 등 조혈기계 검사 항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취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조사에도 투명하고 성실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엄승현입니다. 국내에서 자선 활동을 위장해 테러 단체 지원금을 모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억 가까운 거액을 모았고 일부는 하마스 등 테러 단체에 실제 보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주택.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외국인 남성을 체포합니다. 변명의 기회가 있고 묵비권 행사했고.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는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KTJ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등에 테러 자금을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아프리카에 우물 사업을 지원하는 자선 단체를 활용해 SNS에 이슬람 난민들의 사진을 올리고 후원을 받는 방식으로 테러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자금 모금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 2월부터 자선 단체에서 위장 활동을 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축구 동호회 등을 통해 자국 출신 회원들에게도 모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금의 규모는 9억 5천여만 원. 국내에서 밝혀진 테러 자금 불법 모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700여만 원은 하마스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모금 규모도 크지만 송금하는 방식도 사실은 추적이 어려운 방식들입니다.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송금자와 수금자가 익명을 보장받는 방식이. 지난 2018년 3월 국내 대학에 합격해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A씨는 SNS에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미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수배돼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로 2023년부터는 난민 자격을 신청해 국내에 체류해 왔습니다. 경찰은 테러 방지법, 테러 자금 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경주 에이펙 회의와 관련된 자금 지원 등 잠재적 위해 가능성이 없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해 보석을 훔친 용의자 중 2명이 체포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 중 1명이 알제리로 도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심야에 긴급 작전을 펼쳐 남성 용의자 2명을 체포했는데요. 사건 발생 6일 만입니다. 하지만 보석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신주원 PD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1,500억 원어치의 왕실 보석류를 훔친 용의자 중 2명이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 중 한 명이 알제리로 도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심야에 긴급 작전을 펼쳐 남성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두 남성 모두 파리 외곽 센생드니 출신의 30대로 한 명은 프랑스 국적자, 다른 한 명은 프랑스, 알제리 이중 국적자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모두 절도 전과가 있다면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훔친 보석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Je pense que on va voir surtout s'ils peuvent retrouver les bijoux. Je pense que c'est le plus important. Après, je sais pas au niveau droit, loi, qu'est-ce qui va leur arriver. Aucune idée. 절도범들은 지난 19일 외부 감시 카메라가 없는 갤러리 벽에 사다리 차를 대고 접근한 뒤 2층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범행 후 급하게 도주하는 과정에서 DNA와 지문 등이 묻어있는 절단기와 무전기, 장갑 등 범행에 사용했던 물품들을 버리고 갔습니다. 박물관 내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익명의 한 수사 관계자는 박물관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도둑들과 공모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면서 보안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가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최대 96시간인 구금 시한 내에 용의자들을 압박해 공범자들의 신원과 보석들의 소재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